대구 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결핵 감염 소식. 학생과 교사 200명이 역학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잇는 노선이 첫 취항하면서 국제공항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김천 시민들이 상경 집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를 비판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 지역은 역대 4번째로 폭염 일수가 많았지만 강수량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에서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오가는 정기 항공 노선이 오늘 첫 취항했습니다. 대구공항 개항 55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반기에는 홍콩과 필리핀 세부 노선도 생길 예정인데요. 대구공항 이용객이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1년 문을 연 대구공항. 개항 55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바로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를 갈 수 있는 정기 노선이 생겼습니다. 오늘 첫 취항을 했는데 티웨이 항공이 대구와 도쿄 나리타 노선을 매일 왕복 한 편씩 주 14편을 운항합니다. 여기서 가면 바로 옆이니까 한 10분 만에 오잖아요. 여기서 또 바로 가면은 시간 전략은 뭐 엄청 많이 되고 단지 좀 문제는 아직 좀 수속 준비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한 거 있는데. 대구 후쿠오카 노선도 매일 주 36편씩 티웨이와 에어부산이 취항합니다. 오늘 도쿄 나리타행과 후쿠오카행의 예매율은 각각 86%와 90%로 손익분기점인 70%를 넘어서 순조로웠습니다. 오사카 노선이 정말 대성공리에 현재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큐슈의 관문 도시인 후쿠오카는 당연히 취항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로써 대구공항 국제 정기 노선도 8개로 늘었습니다. 일본의 제1관문인 도쿄 나리타와 제2관문인 오사카를 동시에 취항한 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에 이어 대구공항이 국내에서 4번째입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홍콩과 필리핀 세부의 정기 노선도 새로 생깁니다. 대구 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서 개항 뒤 처음으로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250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그 활성화된 공항이 신공항으로 그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남은 한 5, 6년 동안 최대한 대구공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이전할 통합공항의 규모와 기능을 정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결핵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달 26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달 초 건강검진 도중 폐에 이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관할보건소는 학생과 교직원 등 190여 명에 대해 흉부 X선 촬영 등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지난달 25일 교사 1명이 결핵 감염이 확인됐고 학생들과 교직원 조사에서는 학생 2명이 잠복 결핵으로 드러났습니다. X선 검사는 학생하고 교사하고 다 했는데 수거 환자는 없고 학생 중에 2명이 잠복 결핵으로 나와서 예방적 차원에서 투약을 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의 결핵 감염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부모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선생님 왜 기침 자꾸 자주 하세요? 하니까 부비가루를 자주 마셔서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애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대요. 전염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한테. 실제로 결핵 환자의 전염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진단받기 이전의 시기로 해당 학교와 교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결핵이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 내에서의 대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결핵 감염 학생 수는 지난해 31명, 전국적으로는 1,490명에 이르고 의료인보다 3배나 많습니다. 교육당국이 해마다 중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X선 흉부 촬영을 하고 있지만 결핵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핵균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잠복 결핵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대구 모 초등학교의 40대 교사가 방학 중에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해당 교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학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김창은 대구시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료시 의원 부탁을 받고 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오늘 김창은 대구시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창은 의원은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의원 소유의 땅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청을 상대로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차순자 의원으로부터 김 의원의 지인과 처남 이름으로 해당 터의 일부를 시세의 절반 값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순자 의원은 1997년과 2012년 대구시 상리동에 문제의 땅 5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였고 도로가 난 뒤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김 의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죄송한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김창은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범법 행위를 처음으로 제안한 차순자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향후 신병 처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김천 시민들이 서울 국방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결정할 경우 총궐기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붉은 머리띠에 리본을 단 어르신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피켓을 든 김천 시민들은 발언대에 한 명씩 나와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김천 시민 1,200여 명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국방부 정책을 비난하며 사드 배치 반대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안전하다면 처음 적지라고 발표하는 성산포대에 그대로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째서 국방정책이 데모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집회 도중 박 시장을 비롯한 김천 주민 대표단 8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성주 골프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궐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제3 후보지 협의 과정에서 성주 군민들만 포함시키지 말 것도 요구했습니다. 땅은 성주 땅이라도 사람은 김천 사람이 2만 명이나 살고 있기 때문에 협의할 때 성주 사람들하고만 하지 말고 반드시 김천 시민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김천시 의원들은 정부의 사드 배치 반대를 결의하며 집단 삭발식도 벌였습니다. 추석 전으로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천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7학년도 대입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모의평가는 수능의 출제 경향을 전망할 수 있고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 때와 난도가 비슷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국어는 새로운 유형이 포함돼 다소 까다로웠다는 반응입니다. 비문학 쪽에서 긴 지문 나와가지고 좀 시간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약간 섞여서 나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수학은 한 2문제 정도 빼고는 평이하게 나와서. 이번 모의평가에는 반수생 합류로 6월보다 재수생이 10,000명가량 늘어난
60만 7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장 수시 모집과 수능을 기본으로 하는 정시에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확인한 후에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보는 대학은 상향이라든지 적정 수준으로. 마지막 모의평가를 끝으로 수시와 정시 등 대입 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의평가 치고 수시 접수하는 기간까지 자소서하고 마무리해서 수시 점수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계속 수능 공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학 지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2월, 3월부터 이제 서류를 준비하거든요. 자기소개서라는 자료를. 그건 이제 수정하는 단계예요. 모의 면접 고사를 이제 컨설팅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실시해서 이제 아이들 면접 대비 훈련을 시키죠. 수능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고 자신의 학습 패턴을 놓치기 쉽다며 수능 때까지 취약점 보완을 위해 오답 노트와 교과서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올여름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폭염은 길고 강수량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이번 여름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은 폭염 일수가 23.9일로 1973년 이래 역대 4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 경북 강수량은 425.9mm로 평년의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도공사 현장마다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해서 건물에 금이 가는가 하면 멀쩡한 농로를 없애버린 곳도 있습니다. 도도의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공사 현장. 공사장과 인접한 4층짜리 건물 2동의 마당 콘크리트가 심하게 금이 갔습니다. 건물에도 여기저기 잔금이 가면서 누수로 인한 콘크리트 고드름이 천정에 줄줄이 생겼습니다. 7년째 거주해온 주민은 불편과 불안을 느낍니다. 현재 자기 집이 주거하는 사람들이 금이 계속하고 있는데 누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던 건물이 원래 공사하고부터. 건물주는 철로 기반 공사를 하면서 땅을 매립하고 대형 차량이 수시로 지나면서 그 압력으로 땅을 매립해 지은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는 파일을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토합이 밀려오면서 건물에 영향을 줘서 지금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또 철길이 건물 대지보다 7m 정도 높아지는 데다 방음벽까지 6m 높이로 설치되면 20여 미터 떨어진 건물은 감옥처럼 갇히게 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상황의 현장 조사를 실시해가지고요. 실시 결과에 따라서 추석 이후에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 공사 현장. 벼가 한창 익어가는 인접논과 달리 한 곳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철도 공사업체가 예전에 농기계가 다니던 길을 없애버렸고 농수로에 흉관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차일피일 미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아주 못 쓰는 그 감옥처럼 앞뒤로 양쪽에 다 갇혀진 땅이 되었어요. 시공사 측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금 추인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 현장마다 끊이질 않는 민원. 노선 결정부터 설계, 공사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시청 별관이 오늘부터 상격동에 있는 옛 경상북도 청사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사 물량은 5톤 화물차 320여 대 분량으로 대구시 역대 이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고 다음 주 금요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상격동 별관으로 옮기는 대구시 부서는 창조경제본부와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건설본부 등으로 36개과 800여 명의 직원이 옮겨갑니다. 대구은행은 달빛 동맹을 맺은 광주은행과 영호남 협력 강화를 위한 교류 행사를 오늘 칠성동 제2본점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 은행의 미혼 직원들이 특별 만남을 하는 형태로 진행됐는데
김광석길 투어와 동인동 찜갈비 체험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두 은행은 지난해 7월 달빛 동맹을 맺은 뒤 자원봉사단 교류와 은행 소식지에 서로의 소식을 싣는 등 교류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61살 정모 씨가 몰던 차량이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4회 대구 도시농업박람회가 오늘 대구 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개막해 오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심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마당이 펼쳐지는데 도시농업 분야의 신기술과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로컬푸드 농특산물 장터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구 10월 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경북 진보연대 등 대구 지역 시민 노동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10월 항쟁 진실 규명, 정신 계승 사업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토론회와 시민 문화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항쟁은 지난 1946년 10월 1일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도중 경찰이 총을 쏴 민간인이 사망하면서 확대된 노동자 민중운동입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울릉군에 응급복구비 1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지난 2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울릉군에서는 가옥 침수 35동, 차량 침수 15대, 일주도로 가두봉 터널 붕괴 등 도로시설 35곳, 소하천 제방 붕괴 1곳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또 5개 항로, 여객선 9척, 어선 196척의 운항이 중단돼 있고 일주도로 5곳도 낙석으로 인해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대구의 모 대학교 특정 학과에서 선후배 간 군대 문화가 있다는 폭로가 인터넷을 통해 나와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학생 위주인 해당 학과 학생으로 보이는 글쓴이는 입학하자마자 선배들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모욕을 당했고 학교 행사 연습과 복장과 관련해서도 심한 언어폭력과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학교 측은 거론된 동아리나 행사 등을 봤을 때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오늘부터 2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들과 체불임금 청산 지원단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